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협과 수협의 비과세 예금을 정부가 폐지할 방침이어서 농어민을 위한 수익 환원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여성 공무원 백댄서 동원 논란에 대해 북구의회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대 유학 중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 유학생이 전남대 학생들과 배우 이영애 씨의 도움으로 귀국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축협의 비과세 예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 농축협에서 수조 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건 물론 농촌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농협 사업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축협 하나로 맡습니다. 산지의 신선한 야채는 물론 각종 축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행사가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고 재고 관리도 어려워 큰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지만 주말마다 행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농민들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야채나 과일이나 신선하고 해서 믿고 살 수 있어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60조 원에 이르는 준조합원들의 비과세 예탁금이 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해 3천만 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축협에서 3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융이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조합 수지 기여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따라서 우리 농축협하고 축산업이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도시지역 농축협의 수익을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법인 세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영세한 지역 농축협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환원 사업 그리고 농어민 배당 축소 등의 그리 안에도 지금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촌 경제를 위해 농축협에 적용되는 조세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단순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는 결의안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주말 마지막 가을을 잘 즐기셨을까요?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오늘 낮부터는 찬 기온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아침보다도 날이 더 쌀쌀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9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보다 무려 11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루 만에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기온 변화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지는 데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하늘이 맑은 상태인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늦은 저녁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거나 광주와 전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발이 날리면서 올해 첫눈 소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쌀 주산지에서 농민들의 나락 야적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쌀값은 올랐다는데 정작 농민들은 왜 거리로 나선 걸까요? 서희령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앞을 빨간 트랙터들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건물 옆으로는 무게 62톤 분량의 나락이 담긴 포대 70여 개가 줄줄이 쌓입니다. 쌀주 생산지인 전남과 전북 주요 농협 앞에는 나락가 8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나락 야적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가량 쌀값이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 왜일까? 농민들은 농협이 정하는 우선지급금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최종 쌀값이 정해지기 전 농민에게 주는 1차 가격인 셈인데 올해 농협은 40kg 한 가마니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평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우선지급금이 사실상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민간 상인들도 이 금액을 토대로 매입하다 보니 최종 쌀값은 결국 오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값이 사실은 나락값으로 계산했을 때 8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되고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격을 나락값 8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저가 매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은 우선지급금은 일시 비용 정리를 위한 것일 뿐 쌀값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6만 원이었어요. 그때한 자금력과 그 힘으로 그 농민들의 그 편이나 농민들 위해서 농민 원래 설립했던 취지하고 틀리 자기들의 이익만 쫓다 보니 농협마다 우선지급금을 정하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담합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우선지급금을 4만 원이나 3만 원 줘도 상관없다. 지금 공공비축민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담합이거든요. 이게 각 농협마다 경영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면 농협마다 우선지급금이 달라야 될 텐데 희한하게 지금 전남 쪽 농협들이 6만 원 선에서 최근 국감에서도 농협의 지난해 쌀 매입 수입액이 1조 원대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오류였다며 530억 원으로 정정되면서 농민의 불씨는 더 커진 상황. 농민들은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한 농협이 더 이상 정부 눈치 보기를 멈추고 정당한 가격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된 여수 시립박물관의 하자 보수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실제 보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수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여수 시립박물관. 여수시가 최근 이곳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두고 업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책임 소재를 따져보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여수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의회 등에서 비판이 일자 결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보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원인자들에게 하자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그 돈으로 하자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법원 측 감정인이 지정되기까지는 2달 정도가 걸리고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하자 내용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개관 시점은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태지만 언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질지 실제 개관이 언제쯤 가능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물관 건립 전반을 짚어볼 예정인 시의회는 시 차원의 감사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건이 되면은 지금 감사를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감사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지적이 될 걸로. 증거 보전 신청과는 별도로 여수시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다음 주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무대에서 발생한 여성 공무원 백댄서 동원 논란에 대해 북구의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근무 시간에 공무 출장을 내고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6일 전국 노래자랑 북구편 녹화 무대에서 여성 공무원 8명을 백댄서로 세우고 노래를 불러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유학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 유학생이 전남대 학생들과 배우 이영애 씨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유학생은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지난 7월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3개월간 혼수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을 돕기 위해 전남대 구호 동아리가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이영애 씨가 동아리에 후원금 1,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여자만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만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기후변화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생태자원 보호가 시급한 가운데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바다와 습지, 갯벌을 함께 보유한 전남. 남해안 여자만은 해양 생물의 보고로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점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고령화로 어업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입니다. 여자만이 품은 순천시와 보성군, 전남도는 이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총 1,697억 원을 들여 해양생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은 수십 차례 보완을 거쳐 최근 4년 만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어업인은 침체한 어촌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국가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들, 지금 낙후된 어촌 마을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도 좀 많은 배려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습지를 낀 여자만, 흑두루미가 날아드는 등 멸종위기 생물의 안식처인 만큼 순천만의 보존 경험을 여자만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순천만의 세계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해서 순천만을 넘어 여자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생태계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갯벌복원과 철새 서식지 확충, 교육과 탐방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만 하고 다른 데는 나쁜 시설 가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보씩 양보해 가면서 이 여자만 일대가 전부 다 같이 4개 시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편 예타 조사는 내년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전남도와 순천시 보성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타 문턱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추진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한 박수기 광주시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박수기 의원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이후 국제선이 끊긴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관광업계의 피해를 외면한 발언이었다며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미 불허 입장을 밝힌 광주공항 국제선을 다시 건의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현재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응답도 50.7%를 차지했습니다. 경영 상황 악화의 주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판로 개척과 매출 부진이 36.2%,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해 야당에 이어 여당이 경쟁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의했습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상임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객이 이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예측치인 335만 명을 초과했지만 군 겸용공항이라 운항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한 추진이 지금 매우 필요한 단계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공항개발조사 용역 연구비 5억 원 증액을 좀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주 지역 여당 국회의원 3명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로 만나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비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특별법 등 3가지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의 거점공항, 행정수도의 전문공항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활주로 신설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요구에 110만 명이 서명했다며 이는 충북을 넘어 충청권의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충청권에 하나밖에 없는 공항에다가 어쨌든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육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공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륙권에서 굉장히 거점공항이 되고 있어요. 김윤덕 장관은 공감한다면서도 말을 아끼며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군공항 지금 비율이 너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포화 상태에 가서 저는 민간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해서. 한편 충청북도와 청주공항 민관정위원회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압박하는 촉구대회와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나선 가운데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의 삶을 예술로 기리는 헌정 전시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김장하 선생의 나눔과 실천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 아래 어린 풀들이 잎을 내고서야 거목은 제 잎을 냅니다. 살아낼 자리를 기꺼이 내어준 큰 나무,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씨앗은 모든 환경을 견디고 기억해내 그 순서대로 움을 틔웁니다. 작가는 우리가 열매를 볼 때 씨앗을 보았습니다. 어른의 삶은 그렇게 켜켜이 쌓인 아크릴과 흙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사부작 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면 돼. 작가는 그의 말을 담고 또 담고자 합니다. 꾸준히 쉼없이 정진해서 행하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일도 역사가 되고 귀중한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의 삶을 예술로 기리는 헌정 전시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4명의 작가는 김장하 선생의 나눔과 실천을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무엇을 지키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시대적 정보 중에 하나로 여기고 쉽게 말하는 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아야 할 숙제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야 한다는. 진주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어른은 개막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가들과 만난 선생은 작품이 어떠냐는 질문에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예술로 되새기는 진정한 어른의 삶. 어른 김장아 담다는 진주 갤러리 현장 A라운드에서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경북 안동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인 용계리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며 단풍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수령 780년의 거대한 은행나무와 황금빛 단풍을 보기 위해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천으로 둘러싸인 작은 인공섬 위로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높이 37m, 둘레 14m에 이르는 이 거목은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입니다. 올해는 단풍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들었지만 잎이 더 풍성하게 자라 나무 전체가 한층 더 선명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멋지고요. 정말 여기 여행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도 그렇고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지금 단풍 오시게 된다면 안동 여기 용계리 은행나무 꼭 방문하시면 지금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용계리 은행나무의 수령은 약 780살. 오랜 세월을 버텨온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온 용계리 은행나무가 40년 전 임하댐 건설 계획에 따라 물속에 잠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나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나무를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려 다시 심는 상식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0톤에 달하는 나무를 하루에 50cm씩 4년간 들어올렸고 17.5m가량 수직으로 끌어올려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무 상식 공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상식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그거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고 한 6개월 가량을 들어올려 가지고 지금 현위치에 올 초에는 경북 초대형 산불이 이곳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이번에도 용계리 은행나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잔디 반 정도 탔고요. 지금 요 테이블 보시면은 테이블도 지금 다 탔고 근방에는 전부 다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은행나무만 비켜갔더라고요. 아름다운 자태와 그 속에 담긴 기적 같은 사연을 보기 위해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주말이면 수백 명의 발길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시관도 개선을 시키고 용계리 은행나무를 올 수 있는 다리를 추가로 착공을 하여서 우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용계리 은행나무의 단풍은 이번 주말까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제1회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자체가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을 받은 지자체는 완도와 담양, 영암과 곡성, 고흥, 해남, 진도군 등이고 특히 완도군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 대상은 우수사업과 답례품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4개 지자체를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대입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입시 설명회와 면접 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오는 20일에는 고3 교사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를 열어 수시와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 달 20일부터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시 모집 대비 1:1 집중 상담을 실시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수능 응시자가 늘고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복귀하는 등의 다양한 변수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 기온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낮 기온 9도에 그치겠고요. 어제 낮 최고 기온보다 무려 11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기온 변화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지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는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늦은 저녁부터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올해 첫 눈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포근한 상태인데요. 한낮 기온은 10도에 그치면서 낮부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8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